최근 1년 동안에 제일 잘 나간 전략은요, 변형 듀얼 모멘텀, 예, 채권 동쪽 자산 매번, 예헤헤. 그거 말고도 LAA, HAA 가속 듀얼 모멘텀, 이런 전략들이 최근 12개월 동안에 꽤 잘 나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기다렸던 동적 자산 배분 2023년 5월탄이 올라왔습니다. 호호! 동적 자산 배분이 5월, 10월에도 잘 버틸까? 이런 게 좀 관건이 되겠죠. 저는 참고로 BAA 전략, 변형 듀얼 모멘텀 전략, 채권 동적 자산 배분 3개를 쓰고 있습니다. 네, 동적 자산 배분은 자산 배분에다가 마켓 타이밍을 더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 켈럿이라는 분이 대다수의 전략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각 전략이 궁금하시면 요 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요 영상들, 이쪽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영상을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자, BAA 공격형. 제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이고, 4개 공격 자산, 7개 방어 자산에 들어간 전략인데, 제가 보기에는 최강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대단히 최강은 아니고요. 올해 수익률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4월에는 확실히 좀 벌었어요. 2.8%. 그거는 선진국 대형주, 이화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5월에는 얘가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라라고 말을 하네요. 66.7% 현금, 그리고 33%는 미국 회사채,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 수익이 4월에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주식을 빼고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한 달 동안은 좋았지만 그 전에 좀 비실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것도 제가 쓴 전략이죠. 변형 듀얼 모멘텀 전략. 얘는 장이 좋으면 듀얼 모멘텀 전략처럼 투자를 하고, 장이 안 좋으면은 채권 동적 자산 배분과 동일하게 투자를 합니다. 근데 장이 전반적으로 올해 썩 좋진 않았기 때문에 계속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얘가 1월부터 4월까지 3.6% 정도를 벌어왔습니다. 뭐 그렇게 그럭저럭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존봉은 살짝 바뀌었고요. 이제 보면은 4월에는 미국 회사채 하이힐드 채권이 있었고 개도국 채권이 있었는데 요 두 개는 똑같고요. 그 대신에 하이힐드가 빠지고 미국 장기국채 TLT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제가 조만간 TLT에 관련한 영상도 하나 올릴 거라서 그것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VAA 공격형 전략. 제가 BAA 전략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요 전략을 실제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BAA 전략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익률도 올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얘도 지금 2화에서 LQD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요 차이가 지금 하나 있네요. 네 번째 전략, 가속 듀얼 모멘텀 전략. 듀얼 모멘텀 전략을 조금 뜯어고친 전략입니다. 얘는 21년에 굉장히 좋았고요. 22년에 망했고요. 23년엔 다시 굉장히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올해 수익률이 자그만치 7.7%이고요. 얘는 지금 한동안 선진국 소형주, 그러니까 SCG라는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이화가 선진국 대형주이고, 그리고 SCG가 선진국 소형주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미국 주식보다는 나머지 선진국 주식,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더 잘 나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좀 틀려요. 그러니까 2023년에 미국 주식은 좀 비실하고 오히려 딴 선진국들이 좀 잘 나간다. 이게 사실 22년 전에는 무조건 미국이었고 선진국들은 되게 비실거렸는데 확실히 23년은 좀 다르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HAA 전략, BAA 전략, 제가 쓴 요 전략이 너무 어렵고 과추적화되었다라는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켈러시가 6개월 만에 부랴부랴 HAA라는 훨씬 더 심플한 전략을 만들어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926번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한 10월 말쯤 BAA에서 HAA로 넘어갈까 이런 거 고민을 좀 살짝 하고 있습니다. 얘가 사실 연봉리 수익이 BAA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MDD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4월이랑요 5월이 동일합니다. 4월과 5일이 동일하고요. 얘도 지금 계속 개도국 주식, 선진국 대형주, 미국 대형주, 미국 중기국채 이런 식으로 주식 비중을 꽤 높게 투자를 하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올해는 그럭저럭 벌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하고 있고요. 자, 여섯 번째 전략이 전통 듀얼 모멘텀 전략. 얘는 좀 느린 전략이기 때문에 작년에 안 좋은 수익이 많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주식을 하지 말고 AGG라는 미국 종합채권에 투자를 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이 올해 수익이 꽤 좋았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거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듀얼 모멘텀 전략이 올해 3.8%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네, BA 중도형 전략이거든요. 중도형 전략은 공격형 전략과 다르게 공격형 전략은 이제 한 개 공격 자산에 몰빵을 하는데 얘는 12개의 공격 자산 중에서 6개의 전략에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그 공격형 전략과 동일하게 66.7% 현금, 33.3% 미국 회사채 이렇게 투자를 하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확실히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4월에 오히려 주식 비중이 높았는데 5월에 좀 줄이라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스마트할 수도 있어요. 그죠? 5월, 10월에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5월에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전략. DAA 전략인데요. 카나리아 자산군이라는 혁명적인 컨셉을 도입한 전략입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놀란 컨셉 중에 하나이거든요. 뭔 말이요? 하시는 분들은 377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지금 보니까 그 미국 회사채, 그러니까 안전자산 그 비율이 확실히 좀 늘었어요. 이게 0%에서 50%로 늘었고, 나머지만 나스닥 유럽주 금에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도 4월에는 주식 비중이 훨씬 더 높았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5월, 10월에 와서 그런지 주식 비중을 확실히 좀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라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네요. 네, 메타 전략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많은 전략을 보여드리는데 요 전략의 평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4월에 선진국 대형주 이화 비중이 40%가 넘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선진국 소형주, 미국 대형주 이것도 다 주식이잖아.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당시에 거의 70%였어요. 그리고 한 20%가 현금, 10%가 금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얘도 비중이 확실히 5월에 좀 바뀌었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현금 비중은 딱히 달라지지 않았는데 보면 주식 비중이 여기 그 16.5%, 15.6%, 8%, 그러니까 40% 정도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누가 채웠냐? 누가 채웠냐 하면은 금 비중이 늘어났고, 그리고 미국 회사채 비중이 확실히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월에 주식 비중을 확실히 좀 줄이라라고 동서자산 배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열 번째 전략, PAA 전략. 요게 사실 켈러시 전략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전략인데, 이 전략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전자산이 IEF, 그러니까 미국 중기국채 딱 하나밖에 없는데, 걔가 작년에 망해가지고 아주 개망했죠. 네, 그런데 IEF가 올해는 또 수익이 양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럭저럭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그 IEF 비중이 50%이거든요. 나머지만 뭐 주식에 이렇게 투자를 하라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작년에 크게 망한 전략들이 올해 화려하게 컴백한 전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 듀얼 모멘텀 전략. 아니다. 이거 바뀌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4월이 100% 현금이었고요. 이제 5월이 50% 현금, 각각 25% 금, 선진국 대형주, 이렇게 투자를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략도 올해는 그럭저럭 상당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돈을 못 벌죠. 자, 요 전략이 작년에 완전히 망했는데, 올해 상당히 좋은 전략입니다. 올해 7.9%를 벌어줬는데요. 한마디로 올해도 비슷한 전략인데, 주식 비중이 올해도보다 조금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얼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주식 비중이 요거 두 개, 40%, 금이 하나 있고, 장기국채, 중기국채, 이렇게, 그러니까 40 주식, 40 채권, 20 금, 이렇게 투자하는 전략인데, 근데 장이 굉장히 안 좋을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20%로 줄이고 현금 비중을 20%로 늘리는 이제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작년에 주식과 채권이 둘 다 망해가지고 아주 개망했는데 23년에는 아주 그래도 화려하게 컴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적자산 배분이라는 게 놀랍게도 진짜 1년 동안 죽을 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얘도 그렇고 PAA도 그렇고 가속 듀얼 모멘텀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1년 동안 망한 애들이 화려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신기했습니다. 신기했어요. 자, 그리고 AAA 전략. 얘는 되게 특이하게 해외 부동산 RWX의 63%를 투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ETF를 모니터링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얘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잘 나갔나 봐요. 그래서 얘 비중이 그 전에도 이제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63%로 쫙 올라온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대신 4월에는 일본 주식이 가장 그 비중이 높았는데 얘는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해외 부동산, 금, 유럽주 이런 데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동적자산 배분들을 보면은 최근에 잘 나간 자산군이 어디 있었는가 그게 얼추 보입니다. 그쵸? RWX 얘는 확실히 좀 의외네요. 참고로 요 전략도 올해 그럭저럭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LAA 전략. 네, 영구 포트폴리오를 이제 업그레이드 한 전략이죠. 얘도 22년이 크게 망했다가 23년에 아주 화려하게 컴백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슷하네요. 그죠? 22년 못 나갔던 전략이 23년 잘 나가고, 반대로 22년 잘 나갔던 전략은 23년에 뭐 그럭저럭 하는 전략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5번째 전략, FAA 전략. 그치, 얘가 22년 최강 전략이었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심지어 났어요, 22년에. 모든 다른 전략들은 거의 다 망했는데, 얘만 수익이 났는데, 23년에는 얘는 상당히 별로라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선진국 대형주, 미국 대형주, 미국 종합채권,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있네요. 켈러시의 최초 전략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전략이, 가장 수익이 높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GTAA 전략. 얘도 작년에 꽤 잘 버틴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의 수익률이 그럭저럭 하네요. 그죠? 이제 파버시가 쓴 전략이고, 만든 전략이고, 이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은 논문에 나오는 이제 그 유명한 전략입니다. 지금 현금 비중은 40% 정도이고, 나머지는 이파, 스파이, IF에 분산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거는 4월과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쓰는 전략, 채권 동적자산 배분. 얘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다른 전략들과 상관성이 좀 낮은 편입니다. 지금 얘도 보면은 그 전에는 개도국 채권과 미국 회사채가 있었는데 요 하이힐드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미국 장기국채 TLT가 들어왔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채권에도 투자하는데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올해 괜찮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중기채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고 가격이 오르고 해가지고 이 채권도 그럭저럭 수익이 좀 낮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채권 가지고 4개월 만에 3.6%니까 not bad이죠. not bad입니다. 자, 5월, 10월을 보면요. 동적자산 배분 전략, 제가 쓰는 요 3개 전략 있잖아요. BAA, 변형 듀얼 모멘텀, 채권. 요곳에 각각 11월, 4월과 5월, 10월의 복리 수익을 분석을 해봤는데, 동적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5월, 10월에도 꽤 괜찮게 수익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5월, 10월에 주식 수익률이 안 좋으면 얘가 알아서 그 돈을 빼가지고 채권이나 현금으로 갈아타잖아요. 이거를 플렉시블하게 하기 때문에 5월, 10월 동안에 주식을 내내 갖고 있으면서 처맞지 않고, 조금 처맞으면 빼고 이제 나가잖아요. 사실 실제로 이제 4월 말에 주식이 살짝 안 좋으니까 동적자산 배분 중에 이제 일부가 현금 비중을 높이고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인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쵸? LQD, 그러니까 미국 회사채 이런 게 좀 잘 나갔고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확실히 뺐잖아요. 5월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기 때문에 5월, 10월에 동적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요 3개 전략 말고 딴 전략들을 제가 얼추 보기는 했는데 대부분 다른 전략들도 5월, 10월에 수익이 양호했으니까 동적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5월, 10월에 써먹기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상대 모멘텀. 그 최근 1년 동안에 제일 잘 나간 전략은요. 변형 듀얼 모멘텀. 예. 채권 동적자산 배분. 예헤헤. 이 두 개 제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BA가 저 뒤에 있죠. BA는 뒤에 있는데 그거 말고도 LAA, HAA 가속 듀얼 모멘텀. 이런 전략들이 최근 1년 동안에, 최근 12개월 동안에 꽤 잘 나갔습니다. 네, 보면요. 올해 동적자산 배분 전략들이 17개 평균 수익률이 3% 정도고요. 4월에는 한 1.1%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올해가 썩 좋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좀 완전 추세가 쫙 가기보다는 좀 지그재그가 좀 많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럴 때는 정적 자산 배분 전략의 수익이 더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그재그일 경우에는 동적 자산 배분은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기 때문에 수익률을 깎아먹게 되죠. 근데 반대로 거래를 안 하는 6040 올레드 영국 포트폴리오는 올해 그래도 뭐 7%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5월, 10월에 이게 충분히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확실한 거는 동적자산 배분도 여러 전략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은 확실히 작년에 잘 나간 전략들이 올해는 좀 부진하고 작년에 못 나간 전략들이 올해 잘 나간 것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좀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 그럼 아이디어가 되나? 23년에 잘 나간 전략들을, 23년에 잘 못 나간 전략들에 2024년에 투자를 한다. 그것도 하나의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게. 굿 아이디어. 네, 그거 한번, 저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네, 재밌는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익한 영상 잘 봐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